너는 실패해도 성공했다. 문학평론가 이어령 선생이 아들 이승무 영화 감독에게 한 말입니다. 문학잡지 에세이플러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어령 선생은 아들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데요. 할리우드에서 시나리오를 보고 감독을 맡겼어요. 반지의 제왕 프로듀서가 제작하고 장동건이 주연을 맡고 뉴질랜드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사막의 전사라고 아들의 첫 장편 작품이에요. 올해 초 연하장에 너는 실패해도 성공했다고 써서 아들에게 보냈더니 글쎄 아들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어령 선생이 이 말을 당신 아들에게만 국한해서 한 게 아니라 이 시대 모든 젊은이들에게 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모든 아버지가 이 세상 모든 아들들에게 한 말이라고도 생각되고요. 이어령 선생은 어떻게 실패해도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동안 아들의 실패에서 이미 성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하지 않고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실패를 통해야만 성공에 다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실패는 성공입니다. 실패와 성공은 동의어입니다. 실패 없는 성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실패 없는 성공을 원한다면 가시 없는 장미를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시 없는 장미는 장미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어요. 장미는 가시가 있어야 아름답죠. 저는 장미 한 개가 꽃에서 나는 게 아니라 가시에서 난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타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말에서 떨어지지 않고 처음부터 말을 잘 타는 사람은 없죠. 아무리 말을 잘 타는 사람도 말에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에서 떨어져도 다시 올라타면 된다는 사실인데요. 저는 몽골에서 처음 말을 탈 때 천천히 달리던 말이 느닷없이 퍽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자칫 땅바닥에 나뒹굴 뻔했는데요. 다시 말을 타기가 두려웠죠. 그렇지만 말을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러자 말이 더 이상 저를 떨어뜨리지 않는 거였어요. 그때 실패는 넘어지는 그 자체가 아니라 넘어진 상태로 머무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일시적인 패배에 너무 오래 머무르고 너무 쉽게 단념한다는 것인데요. 무슨 일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은 도저히 못하겠다, 내 한계에 달했다라고 생각될 때 그 한계는 누가 만든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상황일까요? 아닙니다. 결국 그 한계는 나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겠죠.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패 자체가 아니라 한계라고 생각한 바로 나 자신입니다. 더 이상 시도하지 않음으로써 다시 시도할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바로 그 사실인데요. 인도에서는 코끼리를 키울 때 도망가지 못하도록 어릴 때부터 커다란 나무에 묶어놓습니다. 나무에 묶인 아기 코끼리는 처음에는 달아나려고 이리저리 힘을 써보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힘을 써도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묶인 끈을 풀고 멀리 숲속으로 달아나려고 해도 달아날 수가 없죠. 결국 아기 코끼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달아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노력을 포기하고 맙니다. 오랜 시간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몸무게가 5톤에 달하는 어른 코끼리가 되어도 도망칠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 해요. 자신의 몸집보다 훨씬 작은 나무에 묶여 있어도 나뭇가지 하나 움직여 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 얼마나 실패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무섭습니까? 이 얼마나 실패의 습관이 무서운가요? 다 자란 코끼리가 정말 자기가 묶인 작은 말뚝 하나 뽑을 힘이 없을까요? 물론 아니겠죠. 그런 힘이 있어도 이미 실패에 길들여져서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코끼리처럼 다시 시도할 용기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실패가 아닐까요? 두려워서 시도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도전을 포기하게 되는 것 자체가 이미 실패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실패라는 현재의 상황을 절대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거듭 경험하는 실패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면 다시 도전하거나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노력이 사라지게 될 텐데요. 인생의 미래에 대한 시야가 좁아지면서 나약해지고 맙니다. 이것은 결국 실패에 길들여진 코끼리와 같은 상황일 텐데요. 그렇지만 우리는 실패에 길들여진 코끼리가 될 수는 없겠죠. 저는 중학생 때부터 스케이트를 아주 잘 탔어요. 인척 한 분이 당시 판매되던 전승현 스케이트를 선물로 사주셔서 대구 수성못에서 정말 신나게 즐겨 탔는데요. 처음엔 얼음판에 수도 없이 넘어졌어요. 형이 손을 잡아줘도 넘어지기를 반복했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지지 않고 스케이트를 잘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차가운 얼음판에 수없이 넘어진 것은 스케이트를 잘 타기 위해서 넘어진 것입니다. 넘어지면서 배운 거죠. 실패는 습관이라고 해요. 이 습관을 즐거운 습관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실패를 받아들이되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에 길들여지지 않아야 하는데요. 오늘도 성공하기 위해서 실패했구나 하고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겠죠. 실패를 보는 긍정의 눈과 미소가 있다면 비록 실패일지라도 즐거운 실패가 됩니다. 소설 위대한 개츠비를 쓴 피츠 제럴드는요. 실패는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한 번 실패와 영원한 실패를 혼동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한 번의 실패와 영원한 실패를 구분하라는 말일 텐데요. 성공으로 가는 길에는 실패라는 보도블럭이 하나하나 놓여 있을 뿐이며 실패라는 쓴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성공이라는 설탕 맛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달 착륙선인 아폴로 11호에 탑승할 우주비행사를 뽑을 때도요. 미국 항공우주국에서는 실패했던 사람을 우대합니다 라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해요. 실패라는 인생의 위기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배제한 것인데요. 우주여행이라는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과학적 판단 때문입니다. 실패를 경험해보지 못한 자의 오만보다는 실패를 경험한 자의 겸손과 자기 성찰이야말로 인류가 달의 표면에 첫 발을 내디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여긴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실패를 경험해보지 못한 자의 오만보다는 실패를 경험한 자의 겸손과
자기 성찰이 인류가 달의 표면에 첫 발을 내딛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여긴 거죠. 저는 영화 용쟁호투 등을 보면서 자란 세대인데요. 이 때문에 이소룡을 퍽 좋아합니다. 실패를 모르는 도전 정신으로 절권도를 창안한 그는 실패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처럼 당신도 이기는 법을 배우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지는 방법 따위는 배우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패배하는 법을 배우면 패배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실패하는 것은 인간적이나 실패에 주저앉는 것은 악마적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패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실패라는 동반자와 함께하는 것인데요. 인생의 수없는 동반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동반자는 바로 실패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그 짧은 한 문장을 아주 이렇게 길게 풀어낸 그런 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패하는 것은 인간적이나 실패에 주저앉는 것은 악마적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패배하는 법을 배우면 패배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라는 말도 인상 깊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아폴로 11호에 탑승할 우주비행사를 뽑을 때 실패했던 사람을 우대합니다 라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한 그런 말도 정말 인상 깊은데요. 글쎄요. 저도 인생의 크고 작은 실패를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고 또 어떠한 실패는 아직까지도 저를 주눅들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실패는 그 사람이 실패라고 여기기 때문에 실패지 어떤 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다면 그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그러니까 디딤돌 중에 징검다리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책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고맙습니다.